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 사는 법. 이번 시간에는 심장에 좋다는 약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약, 의사들에게 심장에 좋다는 약,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아스피린을 떠올립니다. 아스피린은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아스피린은 해열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것은 용량이 좀 높고요. 500 내지 1000mg 정도를 사용하는데 약 100mg 정도의 베이비 아스피린을 동맥경화 예방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질문은 심장병이 없는데 드시는 게 좋은가? 심장병은 없지만 고혈압이 있고 담배를 피고 당뇨도 좀 있고 아직 동맥경화가 본격적으로 생기진 않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약 한 5년, 10년 전까지는 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고 실제로 많은 병의원에서 고혈압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드리는데 그거는 한 10년 전, 20년 전 연구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써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망률도 줄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했는데 최근에 그 모든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률이 감소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죠.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위장 출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그것도 많은 부분은 사실 위궤양이나 위염의 또 원인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심장병이 없어도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이런 병들이 조금 예방되지만 그게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 10,000명을 치료하면 9,995명 정도는 괜히 드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최근에 수년 사이에 트렌드는 아스피린을 구태여 드실 필요가 없고 다만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담배도 피는데 동맥경화도 최근에 어디선가 심하지는 않지만 발견되고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좋다는 약들을, 그러니까 심장병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장이 좋다는 약들을 찾아보면은 교과서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광고에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 들으셨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한두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이 저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들리는 것이 손저림증이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뻣뻣하고 저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혈액순환 장애 아닙니다. 우리 몸 혈관 중에서 동맥경화가 가장 안 생기는 혈관, 그게 바로 우리 팔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동맥경화 있는 사람도 팔 쪽에는 이 혈액순환 장애가 실제로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혈관이 막혀도 대부분은 증세가 없습니다. 근데 손저림증은 왜 그렇게 많은가? 말초신경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여기 슬라이드와 같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을 지나는 이 신경이 이 주변 인대에 눌려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분, 특히 노인이 되시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정형외과를 찾아가 보셔야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에 대한 약을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피로. 왜 이렇게 몸이 깔리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졸리지?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혈액순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성 피로는 이 내과적인 질환도 많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하심으로써 이런 만성 피로는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기증, 또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연구는 그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혈액순환 장애, 대표적으로는 연구가 은행잎, 이 추출물 같은 그런 물질들이 이명이나 현기증을 좋게 했느냐, 현재 연구로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혈액순환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보시죠. 갑자기 이 뒷목을 잡고 하다 쓰러지는 이것 때문에 아마 뒤쪽에 있는 두통, 뒷목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 생기면은
바로 쓰러지거나 또 어디 마비가 오지 두통으로 오는 경우는 이 굉장히 출혈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뒷목이 아니라 머리 전체의 통증이 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근육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그라가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언론에 또는 이제 신문에 심장병이 있는 환자는 비아그라 사용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의사와 꼭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사용을 못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의외로 비아그라는 심장병 약입니다. 처음 개발될 때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폐동맥에 있는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심장병 중에 선천성 심장병 또는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심장병 환자에서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은 심장병 환자 중에서 질산염제제, 흔히 뭐 나이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나이트레이트로 부르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약과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혈압을 굉장히 많이 낮춥니다. 쇼크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염제제, 나이트레이트를 쓰는 환자분들은 비아그라 쓰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서로 하루 정도만 서로 기간을 떼면은 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비아그라는 일부 뭐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에게 약으로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심장에는 병이 없으신 분들, 또 심장병이 있더라도 질산염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비아그라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낭설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렇지만 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정설에 따라서 생활하시면 더욱더 건강한 심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